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97번째, 9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최초, 한국의 최초의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의 어록 7가지 중에 우선 4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1922년 5월 8일, 태어나셔서 2009년 2월 16일 날 선동을 하셨습니다. 자, 세례명은 스테파노 세례명을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최초의 추기경이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1970년도에 받으셨던 분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주셨던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오늘 4가지 어록. 첫 번째는 말을 적게 하라. 두 번째, 독서는 가치가 있다. 세 번째, 노점상. 노점상 이 부분은 배려하라. 노점상의 양심을 본다. 이런 부분들. 네 번째, 웃음, 스마일. 예, 어디 가도 안 빠지죠. 만병통치. 예. 자,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입니다. 말은 많이 할수록 필요 없는 말이 나오게 마련이다. 두 귀로 많이 들으면서 입은 3번을 생각하고, 3번, 얘기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고 입을 열어라. 입으로 나와버리면 주어 단모일 수가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도 말은 적게 하고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3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라. 내가 이 얘기를 해서 나한테 해가 된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도움이 되고 영향력 있는 효과가 있고 그런 얘기가 되는지를 생각하고 뱉어라. 그래, 말의 무게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독서입니다. 저도 책을 그렇게 요즘 많이 구매를 하고 하지는 않아요. 한참 책을 볼 때는 그래도 한 달에 최소한 5권, 많을 때는 더 하기도 합니다만, 책 구매가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시력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책을 조금만 이렇게 오래 보면 눈에서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꾸 눈물이 나. 그러니까 오래 책을 볼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수입의 1%는 책에 투자하라. 제 얘기가 아니고요. 김수환 추기경의 얘기입니다. 자, 옷이 헤어지면 떨어지면, 우리가 입는 옷은 헤어지면 더 입을 수 없어서 버려야 되지만, 책은 시간이 지나도 위대한 가치가 있다. 책에서 얻었던 그 지혜, 그리고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그 글들, 그런 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책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부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인생에 있어서 가치 부여가 된다.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글쎄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영향력이 오래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노점상. 이제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려거든, 노점상에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물건을 깎지 말라. 가격을 흥정하지 말라. 그냥 돈을 주고 사면 나태함을 키우지만 부르는 대로 주고 사면 희망과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다. 이거는 판매자의 양심에도 맡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배려를 한다는 거죠. 주부들이 어디든 참 진짜 명품 옷을 사고 백화점에 가서는 그 가격표대로 그냥 비싼 옷을 삽니다.
그런데 뭐 콩나물 가격이나 뭐 이런 가격들 좀 더 많이 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뭐, 그런 부분을 목격을 하게 돼요. 뭐 요즘은 이제 다들 마트나 그다음 백화점이든 슈퍼든 정찰제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재래시장에 가서 보면 다들 이렇게 좀 깎으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뭐 양심적이지 않은 상인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웬만하면 그 금액 자체가 뭐 1,000원 간격이니까 어, 부르는 대로 값을 쳐서 줘라. 노점상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려를 하라. 이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웃음입니다. 웃음. 제가 이렇게 평소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매일 웃는 연습을 하라. 잘 안 됩니다, 이게. 자, 웃음은 만병의 예방, 통치의 약이고 치료, 약이다. 병원의 약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 이런 부분들은 웃음이 최고이다. 자, 웃음은 노인을 젊게 만들고 젊은이를 동자로 만든다. 아동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노인이 더 이렇게 젊게 살 수 있는 마음이 젊고 얼굴이 표정이 젊어야 돼. 자, 그래서 젊은이도 웃게 되면 더 동자, 아동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그만큼 웃음이 주는 활력소는 대단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김수환 추기경, 한국의 최초의 추기경 이신데 이 네 가지, 첫 번째 말, 두 번째 독서, 세 번째 노점상, 네 번째 웃음,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침에 저의 실수로 범칙금이 발부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이렇게 항상 좋은 얘기, 좋은 말 하면서 제가 그런 일을 탁 맞닥뜨렸을 때,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인이 당하고 이러면 당황을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핑계를 대려고 하는, 뭔가 당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돌아다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제일 많이 배우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참 실행이 잘 안 된다. 저도 깊은 반성을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는 김수환, 추기경의 어록 네 가지를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업입니다. 자, 이 시간은 98번째, 98번째 시간입니다. 김수환 추기경, 한국 최초의 추기경의 어록 5가지의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가지. 첫 번째, TV. 두 번째, 성냄, 화화. 세 번째, 이제 기도. 네 번째, 이웃. 5번째, 사랑. 자, 제가 시간을 제 채널에서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계속 쓰여집니다. 하지만 그 단어 속에서 이렇게 각자의 위치, 생활 환경,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바보들에게 김수환 추기경 잠언집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일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TV 장시간 시청하지 말라. 이게 너무 장시간 시청을 하고 이러다 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상자 속에. 그냥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TV 브라운관에 시선을 주고 계신 분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술에 사람이 취하면 정신을 잃게 되고요. 마약에 취하면 이성을 잃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테레비에 취해서 이렇게 브라운관에 멍하니 있다 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바보 상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김수환 추기경의 얘기가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화를 내지 마. 성 내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언제나 본인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요, 스스로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이게 극단적인 거예요. 화가 치밀어 버리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아무 생각이 없네요. 그냥 사람이 급변하는.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된다. 저도 공감해요. 저도 공감. 평소에 아무리 이렇게 침착하게 여유가 있고 하다가 뭔가 이렇게 확 할 때는 많이 자제를 한다고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하고 반복, 연습,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 저도 많이 느껴요. 자, 화를 자주 내고 화를 급변하게 내는 사람은 그 주위에 사람이 오지도 않아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아무도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나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는 뿐입니다. 그래서 이 화성을 내는 거 이런 부분도 좀 진짜 자제도 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녹슨 새덩이도 녹인다. 천년의 암흑 동굴을 밝혀주는 한 줄기 빛이다. 두 주먹을 불끈 쥐기보다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사람이 더 강하다. 기도는 자성을 찾게 하고 민생을 유익하게 한다. 글쎄, 기도 때에 따라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뭔가 바람이 있고 또는 반성이든 아니면 정말 일상에 주어졌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무리, 시작 이런 시점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직도 저도 기도를 하면 뭔가를 바라는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내용 중에는 참으로 우리가 공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네요. 두 손을 불끈 쥐는 것보다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강하다. 이 얘기가 정말 와닿습네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웃입니다. 이웃.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이웃과 등지지 마라. 이웃은 나의 모습을 비추는 큰 거울 같다. 이웃이 나를 마주할 때 외면하거나 미소를 보내지 않으면 목욕을 하고 바로 앉아서 스스로 곰곰이 뒤돌아봐라. 이런 얘기. 그렇죠. 저도 이제 뒤돌아보고 반성을 하게 되죠. 근데 아파트에 옆집 위쪽으로 아래로는 이렇게 인사하기가 좀 힘들어요. 뭐 이렇게 보니까 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치는 시간이 좀 드문데 옆집은 보게 돼요. 이 라인, 그죠? 라인은 그런데 옆집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 서로 이제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먼저 인사를 합니다. 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마주치면 피해가요.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냥 편안하게 안녕하세요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날씨가 좋으면 어떠냐 요즘 이렇게 물어보면 되거든. 서로 편안하게. 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게 있다면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러고 옆집에 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었는데 이제 세상이 참 각박해요.
지금 정말 옆에 뭐 이런 관심 없으면 아파트에 누가 옆에서 이제 어떤 일이 사고가 터져도 잘 모를 정도로 정말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공간의 가치는 세상이 되어간다. 특히 아파트는 더더욱 그렇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옆집에 하다못해 옆집 정도는 서로 인사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5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자, 머리,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향기가 없다. 예.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포용, 그리고 자기 낮춤, 이제 동화, 거기에 빨려 들어간 그런 부분.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은 본인이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는 이해하고 관용하고 동화하고 포용하고 진정 마음으로 내가 낮추면서 이렇게 선행하는 진짜 진정한 사랑을 하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데가 7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 김수환 추기경의 얘기 1편에 4가지, 2편에 5가지, 1편에 4가지는 말을 적게 하라. 독서는 가치이다. 수입의 1% 책을 사라. 그리고 3번째, 노점상, 배려하라. 부르는 대로 줘라. 깎지 말라. 그리고 4번째, 웃음은 만병의 통치약이다. 자, 2번째 시간에 하나는 TV. 너무 오래 보면 바보상자다. 자, 그리고 화를 내지 말라. 그리고 3번째, 기도. 2 주먹을 불끈 쥐는 건 강한 게 아니다. 더 강한 사람은 2 손을 모아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4번째, 이웃과 잘 지내라. 그 다음 5번째, 정말 이해, 관용, 동화, 포용, 머리끝에서 가슴까지 오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70년이 걸렸다. 자기, 나를 낮춰라 하는 얘기를 김수환 추기경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타압입니다. 자, 오늘 9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성공한 가장 멋진 사람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욕망입니다. 2번째 감사, 3번째 설 줄 아는 적시적소에, 그리고 4번째 미소, 5번째 민폐, 그리고 6번째 지식을 나눔, 그리고 7번째 마지막 효도입니다. 자, 세상을 살고요, 이렇게 주위를 돌아다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더라. 성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본인의 피땀 흘린 노력이 기본이고 근본일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느냐, 그 또한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더라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욕망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쾌락에,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성공의 빠른 길로 가더라. 그래서 가장 훌륭하고 성공한 인격자는 바로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자제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술, 담배를, 흡연을, 음주를 끊어야 되는, 마찬가지로 도박이든 마약이든 훌륭한 인격자로서 그 욕망을 자제할 줄 아는 그런 내면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째입니다. 감사입니다. 항상 우리가 느끼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렵든 내가 더 낫든 항상 내가 겪고 있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뭐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이렇게 그냥 입에 달려있고 생각 자체도 항상 감사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쓸 줄 아는, 돈을 쓰더라도 적시적소에 정말 이렇게 아끼지 않고 쓰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부자, 그리고 저 사람 정말 뭐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작은 잔돈 뭐 이런 일에는 별로 안 하던 진짜 필요한 순간에 계획을 내놓은 이런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이제 물론 많은 돈을 낸다 해서 그게 뭐 꼭 그거 한 건 아니지만 적대, 적소, 때에 맞춰서 이렇게 쓸 줄 아는, 그래야 뭐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존경받는 그런 성공한 부자로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미소입니다. 미소. 건강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 이렇게 막 웨이트, 뭐 기구를 들어서 몸이 불어서 그게 건강하다, 절대 아닙니다. 건강은 어떤 거예요? 미소예요, 미소. 미소 띤 그 얼굴에서 그 사람의 건강이 나옵니다. 아무리 마라톤을 열심히 뛰어도 얼굴, 인상이 찌그러져 버리면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적당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의 건강은 미소다, 미소다, 표정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민폐. 남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또 필요한 부분이죠. 인간성에 해당이 되겠죠. 절대 인간성이 좋은 성공한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어떠한 불편함이든 물질적이든 뭐 정신적이든 피해든 손해든 내가 감수하고 안아가는, 이게 뭐 리더의 길이기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요 절대 남한테 민폐를 주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지식의 나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눠주면서 정말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죠.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지식을 좀 가지고 있다가 얄팍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막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좀 변화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사업에 뭐 아이템이든 좋은 게 있다. 그리고 어떤 뭐 생활의 방식에 있어서 도움되는 게 있다. 예를 들어 뭐 세무 지식이든 차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뭐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지식은 나눠주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사람. 예, 이런 사람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졸업하고 뭐 학교 선생은 아니지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나이를 떠나서 그런 거예요. 지식이든 정보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사람, 지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일곱 번째, 마지막에 효도입니다. 효도. 뭐 저도 이제 부모님에게 참 마음 편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가장 큰 효도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큰 효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들에게 뭐 선물이든 현금 선물이든 이렇게 드리는 물질적인 그런 선물,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가장 큰 효도는 자식이
부모가 걱정 안 하게 잘 이렇게 뭐 직장이든 결혼을 해서 잘 살아가는 거. 이런 것도 정말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뭐 손을 벌리고 그래도 상관은 없죠. 능력이 있으면 뭐 해주면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부모는 어떻게든 내가 해도 부모 속을 상하지 않게,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물질의 그런 것보다 때가 되면 부모에게 자주 뭐 전화라도 하는 게 그게 필요하다. 그게 오히려 부모에게는 효도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한 가장 멋진 사람 이 시간에 7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욕망이었고 두 번째는 감사였고요. 세 번째는 쓸 줄 아는 부자 성공.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최고의 건강한 미소다 얼굴. 그리고 다섯 번째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지식, 정보 공유해서 지식을 아는 주위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일곱 번째 효도. 물질보다는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오늘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타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업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100번째 삶의 이야기 100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성공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해서 오늘 6가지 100번째 시간에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전념입니다. 전념, 전념하는. 두 번째 처신, 세 번째 일, 그리고 네 번째 남을 위한 배려, 그리고 다섯 번째 나눔, 그리고 여섯 번째 이력으로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100번째 시간, 100번째 시간, 참, 여러 가지, 시작하고, 100번째까지 오기까지가, 작은 과정이었지만 쉽지는 않았네요. 그렇지만, 즐겁고, 재미있게, 뭐, 작은 도움이지만,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느꼈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기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전념이에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일할 때는 오로지 일만 한다. 그리고 놀 때는, 진짜 세상 다 던져버려야 돼. 내가 운동을, 스포츠를 하든, 경기를 하든, 그 다음에 진짜 놀이를 하든, 노름 같은 거 그런 놀이 말고, 진짜 노래방에 노래를 하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을 하든,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열심히 또 놀고, 그 다음에 일할 때는 전념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어디 일할 때도 뒤쪽에 있고, 놀 때도 뒤쪽에 있고, 노래 한 곡 해래도 뒤로 빼고, 결코, 옛날하고는 달라요. 뭐든지 나를 알려야 되고, 나를 표현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는. 그래서 전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한다. 자, 두 번째, 처신이에요, 처신. 가장 좋은 인격은 일단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처신을 알고 겸손하게 항상 매사의 일이든 대인관계든 그렇게 처신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얘기들이 생각이 납니다만 여러분도 내가 나의 위치에서 오버하지 않게 처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때와 장소, 환경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연상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처음과 좀 비슷한 얘기지만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사람, 일이 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쉬고 있다면 꼭 쉬는 과정을 끝내놓고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뭐든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부지런해야 성공에
가장 기본이다 하는 얘기도 드리고 싶네요. 자, 네 번째입니다. 배려. 남을 위한 배려입니다. 가장 사랑이 듬뿍 많은 사람이죠. 남에게 정말 내가 희생을 해서 봉사하고 배려하는 그 즐거움은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간혹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니, 본인 부모한테도 잘 못하면서 왜 남에게는 그렇게 잘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야, 그렇지. 내가 내 부모한테도 잘 못했는데 남 부모들, 어르신들에게는 왜 그렇게 잘하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럴 때 내 부모가 살아생전에 제가 못했던 게 있었어요. 잘 못해드린 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 안타깝고 미안한데 다른 분에게라도 뭐 100%는 그 어르신도 자식들이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이 자식들한테는 마음이 많이 좀 상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단 저도 부모한테 불효했던 그런 마음도 있고, 참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어르신들에게 정말 내가 먼저 이렇게 배려하고 그분들 공경하고 하니까 마음이 저도 참 좋아지더라. 그래서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그게 가장 가까운 게 봉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공을 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봉사, 배려, 남을 위한 그런 활동을 꼭 해야 한다. 많이 베풀면 많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장 행복한 사람, 봉사와 함께 재물, 물질적으로도 많이 나누어 주는 것도 참 좋다 하는 얘기를 드려요. 고아원, 아직 뭐 요즘은 다 이렇게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만 아직도 고아원,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장애우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찾아보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나눔, 베품을, 그런 사람은 아마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 성공하고 난 다음에 행복은 나눔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거죠. 세 글자 이름을 남기는 거죠. 많이 얘기하잖아요. 동물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죽어서 이름 남긴들 뭐 하겠어. 살아생전에, 살아있을 때 더 이름도 알리고 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같은 일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해서 오늘 일에 전념을 하고 처신을 잘 하자. 그 다음에 배려, 나눔, 이름을 죽어서 이름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앞 시간에 얘기했던 욕망, 자제할 수 않은 그런 마음, 감사, 이건 겸손과 함께 우리가 지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쓸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돈을 쓸 때 쓸 줄 알아야 되고, 적시적소에, 그 다음에 미소가 가장 건강하다. 그 다음에 남에게 민폐, 폐를 안 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 다음에 효도. 자, 그래서 앞 시간과 이 시간 합쳐서 13가지 정도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하고 멋진 사람들을 나눠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참 이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성공을 했다 해서 인격적으로 다 성공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공을 하고 인격적으로 진짜 인정을 받고, 그리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삶은 멋진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0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의미도 있고요.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참, 방송 때마다 느끼지만,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타입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 한 해도 또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입이었습니다.